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이번 7월 3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1차시 수업에 이어 대단원사, 취업과 창업, 중단원 1, 합리적 의사결정과 취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과, 같은 반 학생이라도 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력개발 경로를 수립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경력개발 경로 수립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취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중단원이 경력개발 경로에서 취업의 의미를 찾아보면 앞서서 1차시 수업에는 우리가 5단계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개념 설명을 통해 경력개발 경로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은 1차시 수업에서 학습을 하셨고, 이번 2차시 수업에는 이 경로를 통해 취업의 의미까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로는 자신의 경력개발 경로에서 취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취업에 나의 경력개발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학습 목표에 대한 질문들이 전공 분야로 취업하면 우리의 경력은 어느 정도로 정해진 게 아닐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 경력 경로가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업은 길고 긴 경력 경로 중에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취업은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취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취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은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개인에게 취업의 의미는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이 되겠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되겠고 개인의 능력 발휘, 성취를 통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기 경력 단계에서 취업의 의미는 초기 직업생활에서의 경험은 이후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경력을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이 되겠고 직장에서의 적응은 개인이 사회 또는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었음을 뜻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력개발 경로와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취업준비생도 직업세계의 변화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학 갈 친구들은 실제 취업준비생이 대학교 4학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2년 뒤 곧바로 고졸로서 취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3학년이 취업준비생이 됩니다. 이 취업준비생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업 환경 자체의 변화로는 평생 직장과 완전 고용의 개념이 사라졌고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경제 활동 수명이 늘어났으며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두고 세계 각국의 구직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직업 환경 자체의 변화를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직업 환경 자체의 변화가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력개발 경로와 취업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자, 여러분들 2년 뒤의 모습입니다. 직업 세계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이것의 장점은 일정 경력을 쌓은 후 필요할 때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대학 전공을 택하여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도 평생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경력 개발 계획 아래에 수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길잡이 점검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면 나의 경력 개발 경로에서 취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이유를 써보자. 자, 이 파란색은 다 원래 빈칸인데 선생님과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력 목표 때문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은 자동차과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운 자동차 엔진 정비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기능사 시험 친 학생도 있죠?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 자동차 정비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는 현장에서 경험을 통한 숙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께 배운 지식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 연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취업 후에도 꾸준히 경력을 쌓으며 열심히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생각해보자. 직접 일을 해봄으로써 나의 적성, 흥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신의 경력 개발 경로 수립하기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나의 경력 목표 직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1학년인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 정비부터 배우니까 자동차 정비 전문가의 관심이 가장 많을 겁니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되기 위해 2단계 워크넷에서 분류별 검색을 통해, 자, 워크넷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의 경력 목표와 관련이 있는 직업들을 조사하고 나열해보자. 자,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 어떠한 직업들이 비슷한 직업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직업이 한 3개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정비 관련한 또 세부적인 직업이 또 쭉 있겠죠. 자, 그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크게 보면 이제 국산차나 외제차 같이,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같이 국내 자동차에 취업할 수도 있고, BMW나 벤츠, 아우디처럼 자, 해외차 업체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도 있겠죠. 같은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 할지라도 요즘 자동차가 다 제조사별로 이런 모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 특정 직업이라도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단계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고려할 기준을 각 요인별로 3가지씩 작성해 보자. 설정해 보자. 자, 개인적 요인은 우선 가치, 흥미, 성격이 되겠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요구와 기대, 종교적 가치, 경제적 안정성이 되겠고, 직업적 요인으로는 일의 안정성, 일의 발전 가능성, 일터 환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단계 각 직업별로 3가지 요인의 적적성을 점수로 표현해 보자. 점수는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해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자동차 정비 전문가에 관련한 유사한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세 가지를 찾아서 이 세 가지 직업 관련해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이런 식으로 기준을 쭉 같이 흥미, 성격, 가족의 요구와 기대, 종교적 가치, 경제적 안정성, 일의 안정성, 일의 발전 가능성, 일터 환경 자 이렇게 9가지 기준을 통해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적절성들을 쭉 여러분들이 나름 빈 공책에다가 쭉 점수를 적어서 이렇게 총합을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총합을 매기면 총합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여러분들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5단계로 직업별로 총점을 산출하고 가장 높은 점수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고른 세 가지 직업 중에 최종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직업이 나오겠죠. 이렇게 무슨 전문가, 뭐 자동차, 뭐 정비 전문가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 그 전문가에 대한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새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 검색 사이트가 검색 엔진 기능이 좋기 때문에 다 나오고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격받고 훈련이 필요한지는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평균 임금 뭐 전망이라든지 뭐 만족도까지 나오고 만족도는 결국 현직자들 얘기겠죠. 여러분들은 취업준비생이라서 직업 만족도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없고 이런 이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 직업을 택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기대값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면 임금의 평균 50%면 여러분들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아니라 이 월급은 보통 여러분들이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한 7년 정도 이제 7년 연차 정도 쌓이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한 7년에서 한 10년 사이 한 10년 가까이는 일하시면 이 정도 받을 거예요. 아마 평균적으로.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7년 일 안 해도 5천만 원 훨씬 넘게 받겠죠. 중견기업 같으면 이 정도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일하셔야 받을 거고. 자, 능력, 지식, 환경에 대해서는 자, 내가 선택한 직업명에 대한 걸 수행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 어떤 환경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한 자, 얘기들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동차 정비 전문가는 자, 환경이 아무래도 뭐 앉아서 근무 이런 건 아니겠죠. 실내 근무 이런 거. 아무래도 뭐 실외가 많을 거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지식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정비, 뭐 자동차 엔진 뭐 이런 거겠죠. 업무 수행 능력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정비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직무 능력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실무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가장 자동차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겠죠. 이제 기술을 자동차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정비를 잘하는 것이 되고 성격 흥미 가치관은 내가 그 직업을 택했을 때 이제 어떤 성격이고 흥미고 가치관이어야 이제 잘할 수 있는지를 자 이렇게 파악을 여러분 개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은 뭐 성격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직성이겠죠. 뭐 이제 정직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트라도 더 쪼일 거고 매뉴얼대로 이제 정식 정품 부품들을 사용해야 이제 자동차가 이제 고객들이 오래 타시겠죠. 이제 사고 없이. 그래서 정직성. 뭐 흥미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정비 관련한 이제 흥미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어떤 형이 이제 적합한지. 가치관 경우에도 뭐 타인에 대한 뭐 애국공 가정 뭐 이런 이제 지적주의 이런 게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번 7월 3주차에서 중단원 마무리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면 나의 경력 개발 경로는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자신의 경력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및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경력 개발 경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는 기준에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경력 개발 경로를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정리하기를 마지막으로 알아보면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적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와 경력개발 경로의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문제인식하기, 대안 탐색하기, 대안의 선택기준 설정하기, 대안평가하기, 계획 수립하기가 있겠고, 경력개발 경로로는 평생 경력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체화한 개인별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핵심 내용 정리하기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써보자. 자, 이에 대한 답은 경력 개발은 자신의 평생에 걸친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누군가에 의존하여 결정하거나 직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과 주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을 선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의 긍정적 효과를 간단하게 써보자. 직업 세계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경력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필요시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대학 전공을 택하여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해서 보면 온종일 직장 상사인 과장님의 눈치를 살피는 김성희 씨는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인데도 과장님은 작은 보고서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지적을 하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도 스트레스긴 하지만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고 의논할 동료도 없다는 것이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직장 상사에게 눈치를 보는 직원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김성희 씨라고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할까를 여러분들이 이번 7월 3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3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